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밝고 싹싹한 인상에 미소가 예쁜 사람이라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안심했던 날이었지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며 새 가족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도 한 식구로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랐습니다. 아들도 행복한 얼굴이었고 그날 우리 부부는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종종 우리 집을 찾아주며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제가 애정 담아 음식을 차려주면 며느리는 항상 고맙다며 음식을 챙겨가곤 했습니다. 딸처럼 아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며느리 역시 따뜻하게 응해주었기에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에 조금씩 어긋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생활 탓인지 며느리가 집을 찾는 횟수가 점점 줄었고 가끔 연락이 닿아도 예전처럼 반가운 분위기가 아닌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며 마음을 다잡았고 아들 부부의 사정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쌓여가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아침부터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을 만들어 보내주었기에 별일 아닌 인사겠거니 했지만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 생활을 조금 더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마음 써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 집에 오시거나 저희가 시댁을 방문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워요. 조심스레 말씀드려요.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애쓴 마음이 한순간에 거부당한 듯한 느낌이었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를 했던 걸까요? 그동안 해온 작은 관심과 애정이 며느리에게는 불편한 짐이 되었던 걸까요? 순간 제 손은 휴대폰을 쥔 채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수없이 며느리의 문장을 되풀이해 읽었지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과연 어디서 잘못했을까요? 마음을 다해 준비한 음식들, 아들 부부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보내준 작은 도움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는 걸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불편한 감정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가져갈 때마다 미소를 보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기에 저 역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제겐 그저 자식 같은 며느리를 위한 당연한 사랑의 표현이었지요. 하지만 이 메시지를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녀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아들 부부를 위해 반찬도 해준 건데 반찬 가져가라고 일주일에 한두 번 부른 게 부담스러웠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남편에게 이 문자를 보여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자고 말하곤 했지만 이 문자를 보고 나면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까 싶어 쉽사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고민해보고자 침묵을 지키려 했지만 답답한 마음에 결국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자를 읽은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더군요. 아마 아이들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적응하려고 애쓰다 보니 부모님이 자꾸 신경 써주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겠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직접 말해오니 나도 당황스럽긴 하군. 남편의 반응을 보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들에게 한마디라도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 염려되어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를 받은 뒤로 저와 남편은 무슨 일을 하든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받고 나서야 우리 부부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불편을 준 건 아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관심과 배려가 며느리에겐 전혀 다르게 느껴졌던 건 아닌지 뒤늦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이 생긴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집에 방문했습니다. 어쩐지 저희 부부를 피하는 듯 짧은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자리에 앉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겠지만
며느리의 그 문자 이후로는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괜히 무슨 말이라도 하면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싶어 저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남편은 며느리와 편히 대화를 나눠보고자 식사 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남편이 조심스레 그날의 문자에 대해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번 내가 보낸 문자에 대해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너희에게 너무 부담을 준 건 아닌가 해서. 남편이 말을 꺼내자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며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어머님. 사실 저도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문자를 드린 거였어요. 부모님께서 반찬 만들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가끔은 저희도 스스로 해보고 싶기도 해서요. 며느리의 말에 저와 남편은 이해는 되면서도 무언가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저희는 그저 며느리가 새 가정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돕고자 했던 것뿐이었기에 그런 작은 배려조차 며느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설명을 들었지만 그날의 대화는 오히려 저희 마음속 상처를 더 크게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아들을 키우며 쌓여온 애정으로 며느리를 배려하고 돕고자 했던 것뿐인데 그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서운했습니다. 가족이 되어준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간섭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생각에 상실감이 밀려왔지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집에 오면 따뜻한 음식을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며느리가 혹시 부담스러워할까봐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건네려 해도 상대의 눈치를 먼저 살피게 되고 자연스레 며느리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혹시 부담이 될까봐 하는 마음에 스스로를 억누르고 조심하게 되면서 가족 간의 편안했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부부의 집을 찾는 일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쉽게 결정했을 일이지만 이제는 괜히 찾아가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어 전화 한 통조차도 신중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며느리와 아들이 저희 부부와의 관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얼굴을 보며 즐겁게 지내자고 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며느리는 평소보다 차분한 모습이었고 아들도 바쁜 듯 이따금씩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가족 모임이라 생각했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거리, 뚜기 같은 태도에서 더 이상 예전의 자연스러움을 찾을 수 없었고 모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여달라는 우리의 바람이 며느리에겐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서운함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리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처음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따뜻함과 가족으로서의 기대는 어느새 불편한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며느리의 반응이 괜찮았다며 조심스럽게 위로했지만 저에겐 그 말조차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보낸 그 문자가 어떻게 우리 사이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진심으로 아들 부부를 위해 해온 작은 배려들이 어느새 부담으로 느껴졌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이 모든 상황이 그저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친한 친구에게 이 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다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 며느리나 사위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 간섭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은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 하지만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친구의 말을 들으니 조금은 위안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더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조차도 가족 간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되어 그동안 제가 지키려 했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어쩌면 허상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가 보낸 문자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문득 그날의 문자가 떠올랐고 그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가시가 박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아들 부부를 위해 해온 일들이라지만 그 모든 배려가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곱씹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지난 가족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입장하던 순간의 행복한 얼굴을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부부가 저희에게 큰 행복이었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그 행복이 얇은 유리창처럼 깨져버린 듯 느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괜히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진을 지그시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요즘 뭘 그리 생각하느냐고 묻는 순간조차 괜히 제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꾸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할 때마다 저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을지 두려웠고 또 그들이 멀어질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거리를 두고 지내자니 저희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던 가족으로서의 다정한 관계가 모두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잠이 들었지만 여전히 그날의 문자가 저를 사로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시작된 이 갈등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아들 부부와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마침내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어색한 거리를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고 진심을 전할 생각에 준비하는 내내 긴장이 되었지만 남편과 서로 용기를 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아들 부부가 도착했고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조심스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 내가 보낸 문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날부터 계속 마음이 무겁더구나.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고 저도 용기를 내어 덧붙였습니다. 우린 그저 가족으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반찬도 해주고 또 가족이니까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주말에 한 번씩 만나고 했을 뿐이었는데 그게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미안해.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미안한 얼굴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어머니 아버님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저희도 반찬이든 작은 도움이든 스스로 해. 보고 싶은데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희 부부는 며느리의 입장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가정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우리 입장만 생각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하면서 며느리 집을 가거나 우리 집에 오고 하는 과정에서 느낀 부담이었겠지요. 저와 남편은 며느리와 아들이 그들만의 가정을 존중받고자 했던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우리도 조금씩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을 함께 웃고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으며 관계를 새롭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대화가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저희는 작은 관심도 적당히 표현하고 필요할 때 다가서며 서로를 지켜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은 생각이 우리 세대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들이 결혼하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번 아들 부부를 겪으면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